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돈 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서 수익을 거두기가 참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지수의 흐름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더 종목에 집중하면서 종목 장세에서 답을 찾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에게 맡겨주시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 오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련 키워드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장을 주도했던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르쉐 상장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포르쉐 상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폭스바겐 그룹의 자회사인 포르쉐 연내 상장 추진 계획이죠. 이러면서 이제 포르쉐와 연관된 기업들 그리고 폭스바겐의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주들이 오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관련 주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코리아 FT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리아 FT 강한 상한가를 시연을 했는데, 이 회사는 포르쉐의 카본 커넥터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 이 회사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일봉상에서는 저항을 다 뚫고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흐름이 주어질까 궁금해집니다. 자동차 부품이라 할 수 있는 카본 캐니스터, 이 캐니스터가 비단 이제 이 폭스바겐 그룹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국제 회사의 자동차 그룹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자, 코리아 FT의 실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실적, 작년도 그리고 올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작년도에는 매출액이 4,600억, 영업이익이 95억, 100억 정도가 나왔네요. 근데 올해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91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95억인데 2분기까지 작년도에 영업이익에 근접하는 그런 실적을 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가총액은 96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150억이 넘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시총이 1,000억이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봉상에서는 제가 저항대로 알려드리는 이제 구름층 상단을 다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60주와 120주, 이 강한 저항대를, 중장기 저항대를 넘어섰다라는 이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주봉의 구름층 상단까지도 도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주를 할 수 있겠죠. 코리아 FT의 향후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구름층 하단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서 구름층 하단을 깨지 않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박스를 정해놓고 이 박스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하는 그림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니까 충분히 주봉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까지 한번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인 3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이 종목은 변속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 26% 상승을 했고 종가로는 25%의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강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거래량도 급증하는 패턴입니다. 자, 이후의 패턴이 중요할 텐데요. 자, 위로 보이는 241선이라는 저항이 있죠.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입니다. 그래서 241선을 도전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고요. 이 부근, 241선 부근이 오게 되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작년에 적자였지만 올해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86억이고요.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저평가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241선 저항 라인을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팩이라는 종목입니다. 임팩 역시 이 회사도 포르쉐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고 바닥권에서 순간 급등이 나와서 21%의 상승이 나왔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코리아 FT하고 3기하고 좀 흐름은 좀 다르죠. 코리아 FT와 3기는 어느 정도 상승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는 거 반면에 임팩은 하락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승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하향하는 이평선을 뚫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할 때에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를 판단할 때 그동안에 뭐 보여주었던 기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 기조가 깊었는지 아니면 상승의 준비를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저항을 뚫느냐 못 뚫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임팩은 오늘 급등을 했지만 60일이라는 이평선, 중기 이평선을 도전하면서 그 이평선에 걸리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흐름은 오늘 걸렸던 60이평선을, 62평선을 돌파하면서 구름층에 안착하느냐라고 봐야 되고 그랬을 때는 위로 보이는 이 121선 그리고 구름층 상단이 겹치고 있죠. 소위 더블 저항입니다. 두 개의 저항이 함께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61선 위에 안착을 했을 때 120과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하는 그림을 보시고 단기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호전자인데요. 이 성호전자도 이제 부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죠. 콘덴서 필름을 공급합니다. 특히 콘덴서 필름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오늘 갭상승 9% 나타났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 저항대, 구름층 상단의 저항대 갔다가 윗골이 달리고 밀린 겁니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윗골이 단 음봉이라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몸통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121선과 241선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서 하락으로 간주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가가 121선 위에 있으니까요. 상승으로 전개되었을 때 241이라는 저항을 강하게 뚫고 나가면서 종가는 121선 위에 마감을 했으니까 성호전자는 이제 하락으로 바뀌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의 흐름에서 이 구름층 상단과 121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금 위쪽을 도전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60주라는 중기 이평선을 부딪히고 윗골이 달리고 밀렸죠. 그런데 하단을 보게 되면 120주선 지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시장에서 121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윗골이 달린 두 개의 지점을 연결을 해서 추세 연결 상단에 도전할 때에 바로 거기서 단기 매도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선테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선테크도 역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의 하나인데,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그 임팩과의 차트가 좀 비슷하죠. 하락 기조를 유지하다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임팩은 61선을 뚫고 밀리는 흐름이지만 예선테크는 61선까지도 도달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강한 저항대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공간이 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61선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물론 포르쉐의 부품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지만 좀 약하다. 상승의 힘이 약하다. 그래서 하방으로 주어지고 있는 602평선까지의 그 단기 저항을 염두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역시 자동차 부품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이달 말 방한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방한에 대해서
확실한 못을 박은 건 아닙니다.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도는 부분이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방문하는 그런 스케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방한을 하느냐는 겁니다. 방한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전에도 한번 방문을 하려고 했었죠. 이전에 방문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방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방문하는 성격은 뭐냐면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비롯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는 지금 볼멘 소리가 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 조지오 공장을 짓는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수조 원에 달하는 것을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은 차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없는 부분 때문에 참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하고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당근책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화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방문해서 뭔가 당근책을 주는 것이 아닌가, 뭔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 것인가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 공장의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부분은 포르쉐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요. 지금 소개하는 종목들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조지아 공장의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공업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공업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뭔가 좀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공업도 실적주인데요. 작년도에 영업이익 131억 나왔고 2분기까지 64억. 그러니까 작년만큼의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100억에 불과하니까 저평가된 종목이죠. 자, 현대공업의 차트, 기술적인 모습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듯 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흐름. 오늘 장중에 순간 상승이 7% 나오면서 하락 기조를 바꿨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박스권의 하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제는 이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가는 흐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9월 2일자에 7890, 7,890원의 고점을 형성했고 오늘의 고점은 7870입니다. 그러니까 두어가 정도가 좀 낮죠. 7890을 터치했으면 좀 더 안심하면서 볼 수 있겠으나 오늘 두어가 아래만 터치하고 마감을 했는데 내일 시장에서 7890이라는 정고점을 터치하게 되면 위쪽으로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진산업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미국 조지아 공장에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진산업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승의 흐름이 좀 크게 나왔었죠. 지난 8월 16일자에 12%의 급등이 나오면서 윗꼬리 달리고 밀렸습니다만 제가 윗꼬리의 성격을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윗꼬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다음에 윗꼬리 달렸지만 양의 모습을 보여줬고 윗꼬리 달린 음봉이 아니고 윗꼬리가 몸통의 길이보다 확연히 긴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윗꼬리 달린 이 상황에서의 이제는 하락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였죠. 그 다음에 눌림목이 형성된 이후에 다시금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근데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까지 완벽하게 도달한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아진산업은 이제 1차 저항 때 한번 도달을 했고 2차 저항 때인 이제 구름층 상단에 뾰족 튀어나온 이 자리까지 저는 뾰족 저항이라 부르는데요.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해보는 그림으로 저는 간주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윗꼬리 달린 지점이 1차 상승이었고 눌림목 이후에 N자인 패턴으로 해서 바로 제가 박스로 그려드린 이 자리를 도전하는 그림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대우부품인데요. 대우부품도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전에 8월 31일자에, 8월 말일자에 12%의 급등이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의 120과 240의 두 개의 저항을 한 번에 터치를 했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두 개의 저항을 한 번에 넘어서 안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저항대를 한 번에 뚫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또 세 개의 저항, 60, 120, 240. 이 세 개의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것도 역시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눌림목이 발생했고요. 자, 그다음은 구름층 하단까지 왔다가 오늘 양봉의 흐름을 보여줬다. 제가 차트를 잘못 보여줬네. 죄송합니다. 자, 대우 부품. 차트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과 좀 비슷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자, 대우 부품이 240일이라는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는 것입니다. 밀렸다가 구름층 하단에 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실수를 했던 종목의 차트와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가비아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대우 부품이고요. 대우 부품의 차트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24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대우 부품은 구름층 하단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음은 이 121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120보다 더 장기 이평의 성격을 갖고 있는 241선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1선의 저항은 좀 약한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이 쓰이는 저항이죠. 구름층 상단과 121선이 이 두 개의 저항 라인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단기 저항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또 눌림목이 발생하면 그 다음은 이제는 241선을 돌파하는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이 세 종목 있죠. 현대공업과 아진산업과 대우부품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세 종목을 동시에 자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 8종목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의 향후 흐름이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의 향후 움직임이 궁금하신 분들, 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의뢰가 들어온 종목 먼저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비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비나텍 매수가 54,500원에 비중 15%네요. 자, 54,500원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매수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8,100원까지 상승이 나타났죠. 비나텍이 2차 전지와 관련한 그 사업 진행 이후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비나텍이 이제 58,100원을 형성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상승이 상승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하락 기조로 완전히 바뀐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2021년도에 고점이 나오는데 2021년도에 고가권을 형성했던 자리가 얼마였냐면 57,000원대고요. 2020년도에 고가권은 59,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2020년도에 59,000원 그리고 2021년도에 57,000원 그러면 5957 그리고 이번 2022년도에 고가는 58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595758 원래는 고점에서 낮아져야 되죠. 59575로 낮아져야 되는데 595758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참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던 1차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이 낮아지지 않고 고점, 전고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사이에 주가가 형성을 하잖아요. 주가가 형성을 하면 이건 참고를 하십시오.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눌림목 이후에는 그 다음에 전고점과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나텍의 흐름이 여기서 58,000원의 상승으로 끝났다라고 보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선가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주봉에서 봤을 때 쉬어가는 눌림목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구름층 상단을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구름층 상단의 자리와 주봉에서 보여주는 이제 기준선 자리, 기준선 자리까지 혹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트 흐름이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58,000원의 자리가 상승이 끝난 자리라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 눌림목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수급 상황에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죠. 외국인은 한 달간 25억, 기관은 78억을 담고 있습니다. 두 외국인과 기관이 100억 정도, 그러니까 개인의 매물 100억을 다 담았다는 측면에서 수급 상황에서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제 매수가 54,5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이 되겠죠. 8% 하락을 해서 좀 부담이 되겠으나 다음 이제 상승으로 전개돼서 58,000원과 59,000원 이 사이에 오게 되면 좀 끊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고점 부근이 오게 되면 끊어가는 전략으로 하시고, 그리고 혹시 하락을 해서 47,000원과 5만 원 사이, 47,000원, 5만 원 사이 온다 그러면 거기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는 판단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자로 상담 들어온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HK 이노엔은 지난 상승이 나타났을 때에 이제 원숭이 두창 효과를 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원숭이 두창의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이 회사가 수두 백신 관련된 콜레라 수두 백신과 관련한 종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원숭이 두창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었죠. 52,000원 한번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눌림목 후에 2차 상승했던 건 다 역시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뉴스 때문에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HK 이노엔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HK 이노엔은 제약주이면서도 바이오 성격에 가깝죠. 숙취 해소 음료도 만들고 KKB라는 그 역류, 식료, 여기 식도의 역류를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그 소화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죠.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괜찮습니다. 상당히 탄탄하죠. 영업이익이 500억대가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는데 현재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간의 고평가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정도, 1조 1천억 정도를 어느 정도 대변하려면 영업이익은 700억, 800억 정도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캡의 해외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그 K캡 수출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영업이익이 700억, 800억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바이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 기대가 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차 바닥, 그다음에 2차 바닥 이렇게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저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 닿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서 저점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매수가가 39,95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현재 바닥권에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수는 잘 하셨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제 박스권의 진행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상승이 나타났을 때의 이 박스 상단 가격이 42,000원부터 42,500원 정도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기서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스윙이나 중기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 이 회색선으로 보이는 이 자리가 이제 241선이죠. 241선. 이전에는 검정실선으로 보이는 121선을 넘나들었죠. 넘었다가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했었는데 이제 121선은 가벼운 정의로 보고 그 위로 보이는 이평선 241 장기 이평선이 2차 저항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저항 라인은 42,000원대, 2차 저항 라인은 바로 45,000원대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신송홀딩스는 음식료 관련 종목이죠. 신송홀딩스가 상승이 나타났던 그 패턴을 보시게 되면 1차 상승이 나타났던 4월 말 이때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1차 수혜를 입었고 그다음에 눌림목 이후에 2차 상승 역시도 인플레이션 관련이죠.
자, 1차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전쟁과 관련해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1차 상승이 나타났고 2차 상승이 6월 달에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과 관련해서 이슈가 크죠. 근데 1차의 상승은 전쟁 이슈의 직접적인 부분이었고 2차 상승은 미국에서 발표되었던 CPI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 상승이 또 급등호해 패턴으로 나타나느냐? 그거는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1차 상승과 2차 상승은 CPI가 높게 나타나면서 상승을 했으나 이제는 CPI가 피크아웃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3차 상승이 크게 나타난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가 11,800원 그리고 비중이 20%네요. 그럼 11,8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120과 242평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120일이라는 장기 이평을 하회를 하고 그다음에 241 이평까지 가느냐라는 그런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반드시 240 이평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 주가가 120과 240 사이에 평균한 중간 자리에서 저점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40까지 하락을 할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좀 잡으면서 위쪽으로 향해 가는 그림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자, 신성홀딩스 간장, 된장, 고추장. 자, 장과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이 60억 정도 나오는데요. 매출액은 1,500억에서 1,8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60억, 70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 1,000억은 좀 저평가되었다라고 봅니다. 저평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식음료의 인플레이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료 관련 업종은 하반기에 한 번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을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연말로 갈수록 식음료에 한 번은 반짝 상승의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특히 식음료와 사료, 비료 종목들이 최근에 눌림이 발생했으나 한 번에 반짝 상승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때는 주가 탈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신성홀딩스도 저는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고요. 자, 위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602평선이 평평하게 나타나는 602평선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자리가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11,800원 부근입니다. 11,800원 부근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9,000원 초반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다시 이제 11,800원을 도전하는 602평선 11,800원 부근에서는 끊어가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화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일양약품이고요. 네. 23,600원에 15%예요. 네, 23,600원에 15%요? 네네. 자, 일양약품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나요? 아니, 일양약품을 꾸준히 보고 있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좀 괜찮을 거라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서 매수를 좀 했는데 그때는 또 평균 단가를 계속 유지하더니 그들이 다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 한번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자, 일양약품이 이제 현재가가 2850원, 네. 23,600원에 사셨으니까 네. 한 13, 4% 손해를 보고 계시네요. 네네. 자, 수급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좀 많이 사는 흐름이죠. 네.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외면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일양약품이 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거래량이 좀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네. 자, 시가총액이 3,900억인데요. 네. 좀 저평가된 것은 맞습니다. 제약 종목이고 제가 좀 전에 문자로 상담을 했던 HK 이노엔처럼 역류성 식도염 치료 약제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제약 쪽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치료제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본다면은 백혈병 치료제 또 항암 치료제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중장기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네. 이제 수급 상황에서는 개인들의 매수가 있다 보니까 개인들의 좀 손절을 유도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2만 원 선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죠. 하방 경직성의 의미는 아시죠? 네. 예, 하방으로 더 가지 않도록 경화시키는 겁니다. 경화. 네. 강하게 지지를 한다는 것이죠. 2만 원대 초반에서는 계속 강하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네네. 2만 원을 깨지 않는 한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인데 2만 원대는 콘크리트로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네요. 하방 경직성이 있고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제 더 빠지지 않게 하는 흐름. 그러면 네. 이제 반등이 나타났을 때의 저항 가격대가 어디냐? 저항 네. 가격대 자, 60과 120과 240이라는 이 세 개의 중장기 이평선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기 이평선을 한 번에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자리에까지는 단기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3,6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저는 매도 포인트를 23,000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23,000원대로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23,000원대 대응하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이제 5월 31일자, 5월 말일자 여기 딱 저항에 부딪히는 게 보이시나요? 예, 예. 29,600원 그 자리가 241선과 정확하게 닿는 자리라는 거 보이시죠? 예, 예.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저항 라인을 테스트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대우 부품이라는 종목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자, 대우 부품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240이라는 이평선에 정확하게 부딪히고 밀린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일양약품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240 이평선에 부딪히고 밀렸다라고 봤을 때 이제 세 개의 이평이 모여 있는 여기를 단기적으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은 좀 있다 봅니다. 그래서 1차 저항 라인은 23,000원대, 2차 저항 라인은 25,000원대 잡고 대응을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3,000원, 25,000원대요. 그렇죠. 23,000원 네. 절반, 그다음에 25,000원 나머지를 던지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고맙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SKI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네요. 자, SK 계열로 있는 SKI 테크놀로지. 이 종목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폴란드에 중국에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네요. 그런데 자, SKI 테크놀로지 상장할 때부터 말이 많았죠. 상장할 때 주가가 이제 20만 원대 이제 상장을 했어요. 굉장히 고평가된 차원에서 상장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눌려버렸고 그다음에 24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타났으나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5조 5천억이죠. 5조 5천억인데 작년도에 실적 매출액 6천억에 영업이익이 890억. 올해는 좀 부진하죠. 올해는 부진하고 내년과 내후년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현재의 시가총액은 내후년의 실적을 미리 당겨서 반영을 한 겁니다.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3천억이죠. 3천억인데 시가총액이 5조니까요. 5조니까 퍼는 점차로 낮아지겠지만 지급의 퍼는 좀 안 좋죠. 2분기까지 실적이 아니라 내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퍼가 굉장히 고평가된 것으로 보아야 되겠죠. 작년의 퍼도 굉장히 고평가된 모습이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반영을 했을 때 그때의 퍼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 정도 되겠죠. 이 퍼가 좀 높다 보니까 고평가 측면이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최근 한 달 동안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판 흔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제 최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매수가가 77,000원에 비중이 10%니까 최근에 사셨죠. 최근에 사셨기 때문에 그닥 이제 부담은 좀 적은 그런 모습인데 이제 단기 반등은 나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 기조에서 이제 상승의 턴이 언제쯤 나타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할 텐데 주봉을 보고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
피보나치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피보나치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하락이 나타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윗골이 달린 지점에서의 이렇게 피보나치를 대입을 해보니 하락의 마지노선이 이제 7만 원대 초반으로 보여지거든요. 하락의 마지노선이 혹시라도 하락으로 더 전개된다고 했을 때는 7만 원대 초반까지는 염두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6,6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되돌림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선 부분까지의 반등을 염두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선 자리가 85,000원. 기준선은 20일보다 조금 더 긴 데이터, 26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을 반영한 데이터가 바로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85,000원, 85,000원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좋겠고, 현재 76,000원에서 하락으로 돌변하면서 74,000원을 깨면은 7만 원 초반을 위협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74,000원을 깰 때는 손절 대응하십시오. 손절 대응하시고 7만 원 초반대, 7만 원 초반과 7만 원을 깼을 때 그때가 이제 완전히 하락을 마무리 짓는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76,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을 때는 85,000원에서 대응, 기존선 자리에서 매도 대응. 그런데 76,000원대에서 하향을 해서 74,000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오면은 손절 대응,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7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호석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자, 금호석유 매수가가 18,600원에 비중 4%. 18,600원이 맞나요? 금호석유가 현재 126,500원인데 18,600원일 수가 있을까요? 18만 원대가 아닌가 싶네요. 18만 원대. 예, 18만 원대 같습니다. 18만 원대 이제 매수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작년도 말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네요. 자, 금호석유 업종으로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매도가 좀 거세게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나타나면서 하락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일봉에서는 하락을 잡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봉에서는.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240주라는 라인, 이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0주. 240주는요, 4년 주가의 평균이죠. 4년하고도 조금 더, 4년 한 5, 6개월의 주가 평균의 자리가 바로 240주선입니다. 자, 240주선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데, 240주선의 가격이 12만 5천 원입니다. 12만 5천 원. 근데 지금 12만 6천 원대니까 240주선에 딱 걸쳐 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일봉에서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지만, 저는 주봉에서 봤을 때는 240주선에서 저는 지지할 것이다 라는 꼭 저는 판단합니다. 그만큼 장기 이평의 기준을 봤을 때는 지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상승을 할 때 상승의 한계점은 있다는 겁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 모든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죠. 하락 기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렵죠. 60이 아래 있고 그다음에 120, 240 차례대로 있죠. 60 이평선은 중기 이평선이어서 때로는 돌파를 잘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이평선은 120과 구름점 상단이 이제 만나는 자리가 되겠죠. 현재 자리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 매도 목표가를 14만 원 부근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장기 이평선이 계속 하향하고 있어서 그 이평선을 단기에 뚫기는 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단기 매도 대응 가격은 14만 원 부근이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SKC라는 종목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SKC 이 종목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는 종목인데,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동박을 만드는 얇은 분리막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죠. SKC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저평가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나오고 앞으로의 향후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죠. 향후 영업이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영업이익은 더 좋다는 겁니다. 작년도의 영업이익이 4천억대, 올해도 4천억대인데 내후년이 되면 5,400억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5,400억이 2024년도의 추정 영업이익인데 그만큼 이 동박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죠. 그런데 주가가 왜 하락을 했느냐?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관이 1,364억을 한 달 동안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좀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10% 육박하게 공매도가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좀 공매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 커버링이 들어올 지금 상황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기조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바닥을 잡고 돌리는 구간이 거의 다가왔다는 겁니다. 매수가가 12만 5천 원의 비중이 20%네요. 주봉을 보게 되면 120주 라인을 깼습니다. 120주 라인을 깼지만 아까도 신성홀딩스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120일과 240일이라는 그 이평선 중간 자리에서 저점을 잡기도 하니까 SKC 역시도 주봉에서 120과 240주 이 중간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240주까지 하락하지도 않을까라고 염려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중간 자리에서 지지받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봉에서 지금 하락 기조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는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지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하락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10만 5천 원부터 11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20주, 240주 중간 라인에서 횡보하면서 저점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승으로 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기준선 자리가 하향을 하고 있어서 기준선이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가 매수하셨던 12만 5천 원 부근입니다. 12만 5천 원. 그러니까 10만 5천 원부터 11만 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거기서 매수를 하시고 매도 대응은 매수하셨던 12만 5천 원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물론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서 구름층 상단까지도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입니다만 지수가 지금 하락의 추세고 2,400을 계속 위협하죠. 그러면 2,400을 깨고 더 하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지수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데 지수의 흐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수는 하방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들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SKC가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저점 지지가 강화되면 반등하면서 1차 저항라인 12만 원 5천 원, 2차 저항라인 14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1차, 2차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문의하셨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업데이트 소식을 노란톡방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새로운 종목 그리고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도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나무가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1,100원에 비중 15%. 수익을 잘 내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무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삼성 플립폰,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세대 폰이 나왔죠. 폴더블 그리고 플립폰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소개했던 그런 부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무가. 자, 이 종목 관련해서 이제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무가가 이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죠.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340억이죠. 340억.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죠. 시가총액이 1,800억에 불과한 저평가 종목입니다.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을 이제 제대로 평가받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가가 어디서 매도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문의를 정말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타이밍에 저한테 문의를 주지 않으셨나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자, 수익이 20% 가까이 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우편에 보이는 이 가격대 보이십니까? 이 가격대 12,000원과 12,500원 사이에서는 이제는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를 놓치게 되면 또 눌림목이 또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주봉에서는 이 기준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은 끊고 재매수 전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구름청 상단에서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한 번 끊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재매수 하는 전략이 어떨까? 한 번은 이익을 챙겨야 될 구간에 저는 도달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고점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도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완전히 벗어났죠.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저항대 위로 갔다가 한 번은 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차익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차익의 열매를 일단 따고 그 다음에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매수하면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차익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매도 가격이 근접했으니까요. 1차 저항 매도 가격에서는 매도 대응하시고 눌림목이 11,000원 초반대까지 나타나면 그때 매수하셔서 2차 수익의 기회를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로 문의가 들어온 후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후성의 매수가가 18,500원에 비중 10%네요. 자, 18,500원에 매수하셨다면 그리 오래지 않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7,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14,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고점에서부터 반토막의 흐름이 나타났네요. 자, 후성은 앞으로의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후성의 실적이요. 내후년, 2년 뒤, 3년 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자, 추정되는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죠. 작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80억인데요. 내년에는 1,900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2,400억으로 껑충 뛰죠. 이게 이제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건데요. 리튬 불소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LiPF6인가 하는 그런 걸 만들죠.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걸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여하튼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대치가 있죠. 후성이 원래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죠. 화학주로서 탄소 중립 수혜주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후성은 2024년도에는 분명히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눌림이 발생하는 것은 기관의 매도가 좀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저는 중장기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현재 매수가가 18,500원인데 아마도 의뢰하신 분께서는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고 모든 이평선 아래에 있어서 역배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120주, 120주의 122평선, 120주의 그 평균 자리에 저점을 닿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120주 라인이 14,700원입니다. 그런데 저가 14,850원 거의 다 왔죠. 오늘 저점은 14,800원 어제군요. 어제 저점은 어쩌면 240주선
지지를 받는 데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지에 성공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14,700원부터 15,500원 사이는 이제는 매수하셔도 어떨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장기 이평선은 어떻습니까?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어서 지지가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이 우하향하면 지지의 성격이 약하지만 우상향하면 지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아래 꼬리를 단 그림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이번 주 후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로 갈수록 아래 꼬리가 길면서 주봉에서 양봉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면 후석은 단기적으로 상승 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후석이라는 종목 문의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잊고 있었는데 다시 저도 관심권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이 앞으로 움직임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은데요. 최근에 상승했을 때 기준선 자리를 부딪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16,9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평단을 낮추는 매수 시도를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기 1차 매도 포인트는 16,900원이고 2차 매도 포인트는 바로 이 121선까지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향후 움직임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업데이트 소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베스틸 지주라는 종목인데요. 자, 세아베스틸 지주 매수가 1,700원에 비중 20%. 일단 매수하셨던 가격이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아래이니까 매수하신 그 가격대에 대해서 정말 축하의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000원대가 맞죠? 1,700원이 맞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1,700원에 매수를 하신 자리가 글쎄요, 언제쯤이실까요? 1,700원이 2021년도인가요? 2021년도 초반 때 사셨을까요? 너무나도 낮은 가격에 잘 사셨는데요. 자, 세아베스틸 지주는요,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죠.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죠. 사우디인가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회사로서의 네옴시티 수혜 종목이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는데 일봉에서 매도 포인트 잡으려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봉에서는 어떻게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평선을 다 돌파했잖아요. 네옴시티에 대한 재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240의 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버렸죠. 1차적으로는 120 이평선을 테스트하더니 눌림목 이후에 240 이평선을 돌파, 그 다음에 눌림목 다시 240 이평선을 위에서 훨훨 날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주봉을 본다 그러면 주봉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주봉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구름층 상단을 도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먼저는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것도 제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만 팁으로 받아가십시오.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주봉 구름층, 이 구름층을 보고 주봉 구름층 상단을 도전하는 그림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가는 방향에서의 구름층 상단이 분명히 저항인데요. 우리가 좌우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가는 방향만 보게 되면 폭이 좁죠. 이제 왼편도 한번 돌려봐야 되죠. 자, 왼편을 돌려보니까 구름층 평평한 자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평평한 자리를 한 번이라도 도전했나요? 최근에? 작년도에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죠. 그 근처까지 왔다가 되돌림 하락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도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저항대가 거의 다가왔다는 것이죠. 중기로는 저는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여기 바로 이 라인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인에 아직 닿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 라인을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제가 시크릿, 비밀로 간주하고 궁금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기 상승의 저항대에 거의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메이드맥스라는 종목, 유튜브로 상담이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자, 위메이드맥스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이 20%.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자, 23,000원대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8월 중순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6월 달에도 매수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매수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매수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하신 분께서는 매도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매도 포인트로 안내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매도 포인트로 안내하는 기준. 자, 저항을 다시금 정리할게요. 저항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합니다. 자,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 120, 240 이평선.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 60, 120, 240, 열봉도 마찬가지. 때론 기준선 자리. 여기가 이제 이평선 기준에서 60, 120, 240,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로는 기준선 자리, 그리고 구름층 상단 자리. 이렇게. 그 다음에 추세 연결선,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 3봉을 맞는 추세 연결선 자리. 그 다음에 자릿수가 바뀌는, 앞자릿수가 바뀌는 저항 자리. 900원대에서 1,000원, 9,000원대에서 만원, 만원대에서 2만원, 이제 앞자릿수 저항 자리. 이런 데를 다 지금 제가 저항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메이드 맥스는 이평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40 이평선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240 이평선의 자리가 바로 2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40 이평선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여기는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승이 끝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위메이드 그룹주들을 잘 보세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바닥은 어떻습니까? 바닥을 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 보시면 일직선, 이 직선상의 저점을 지지받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240 이평선 어떻게 되고 있어요? 240 이평선 우상향하고 있죠. 평행선을 그리고 있죠. 너무나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대로 잘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채널 하단, 이 채널 하단은 매수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자리가 매수 자리인 거예요. 매도 자리는 어때요? 이제 240 이평선이 매도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도 자리에서 매수하셨지만 그러나 또 매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자, 240 이평선의 자리를 보시고 매수하든 잘못하셨어도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자, 정확한 매도 포인트 궁금하십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업데이트 소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매수가 24,000원에 비중이 무려 60%네요. 자, 코오롱 계열의 종목인데요. 코오롱 글로벌. 자, 건설주죠. 건설주인데요. 오늘 급등했었네요. 순간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윗꼬리 길게 달리고 밀렸죠. 근데 윗꼬리의 성격, 윗꼬리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윗꼬리가요. 코오롱 글로벌이 고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서 윗꼬리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닥을 기고 있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발생했으나 이 윗꼬리 나쁜 윗꼬리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전에 240 이평선에서 한번 부딪혔죠. 그래서 두 번째 240을 도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240 부근에 왔다가 240을 터치하지 않고 밀렸으니 오늘 240이라는 240 이평선에 대입해서 매도 대응하신 분들은 좀 낭패를 보셨을 거라 봅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240만 대입하지 마시고 220도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220. 자, 220 어떻습니까? 220 대입을 하니까 딱 저항대 왔다가 밀렸죠. 때로는 220, 때로는 240이요. 왜 그렇습니까? 240이라는 것이 1년의 주가 이평선, 1년 주가의 평균이긴 한데 실제로 1년에 240일 열리지 않아요. 우리 시장이. 때로는 225일 또는 240일이에요. 장이 열리는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220도 대입을 해야 되고 240도 대입을 해야 돼요. 제가 팁으로 드립니다. 때로는 200도 대입을 해야 됩니다. 200일선은 주로 이제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지수에 대입하는 자리인데 다시금 팁으로 드립니다. 때로는 220, 240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을 하세요. 오늘은 저항대 왔다가 밀렸다는 거. 그러면 당분간은 횡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점이 나왔는데 두 개의 자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가 24,000원이지만 이제 다음 매도 포인트는 조금 낮아졌죠. 2만 원대는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세요. 손해가 20% 났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저항대에 정확하게 이렇게 대응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음 저항은 2만 원대 초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2만 원대 초반에 매도 포인트 안내를 드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로 상담이 들어온 이제 포스코 홀딩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영어죠? 그러니까 잘 안 나오네요. 포스코 홀딩스. 자, 포스코 홀딩스 차트 흐름을 보기 전에 자, 영업이익 측면을 보니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네요. 영업이익 작년도 9조, 상반기까지 4조. 그럼 10조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0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21조인데 좀 저평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향후의 흐름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씩 낮아지네요. 이 추정 영업이익을 보니까. 그래서 7조에서 9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타난다. 근데 시가총액이 21조니까 너무나 저평가돼 있죠. 너무나 저평가돼 있습니다. 퍼가 3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면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 수급의 현황을 보니까 기관의 종목이네요.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은 한 달 동안에 550억의 매수를 했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를 한번 믿어볼까요? 기관의 매수를 기대하면서 120의 이평선에 닿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120 이평선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가 33만 7천 원에 비중이 11%인데요. 33만 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제가 단기 이평선 스윙 매도 포인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매도 포인트는 26만 3천 원대, 26만 3천 원대. 그 다음에 스윙 매도 포인트는 27만 5천 원대, 27만 5천 원대. 좀 무겁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두 개의 라인에서 한번 매도 대응하십시오. 스윙 매도 포인트 여기까지는 한번 도달해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27만 3천 원이란 자리, 그 자리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끊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33만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아마 중장기 매도 포인트도 알고 싶으실 거예요. 자, 중장기 매도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28만 원대 자리. 구름층에 도전하는 그림인데요. 28만 5천 원. 28만 5천 원 자리가 최종 매도 목표로 잡고 가야 될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종목 상담 원하시거나 또는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편하게 쉬시면서 내일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일 끝내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빨리 끝내고자 했는데 아이고, 제가 뭘 빼먹고 올 뻔했네요. 자, 이전에는 상담이 끝나면은 방송이 끝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도노 리포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종목 추천도 안 하고 방송을 마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종목도 안내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워리 포트 공략 종목도 안내드리고 돈워리 포트 종목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제가 이제 돈워리 스타기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고, 상승한 종목만 리뷰하면은 이거는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락한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자, 오파스넷이라는 종목. 오늘 3% 하락을 했어요. 오늘 상승하는 장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오파스넷이 3%가 하락을 했으니까 어제 제 추천을 받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도너리스타기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상승했고 딱 두 종목만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가 오파스넷이고 하나가 서희건설입니다. 근데 서희건설은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파스넷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파스넷은 5G 관련 종목이고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38억, 추정 영업이익이 7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740억이니까 저평가 측면이 있습니다. 퍼가 작년도에 7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 자, 오파스넷은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구름층을 한번 벗어났었죠. 여기서 구름층을 벗어났고 윗골이 달리고 밀렸죠. 자, 윗골이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윗골이 단 음봉은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윗골이 단 음봉이 나타나서 일단 탈출 신호가 나타났으나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타났어요? 눌림목이 이렇게 20이평선, 22평선까지 눌림목이 발생했다가 그다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3% 하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는 저항을 갔다가 그다음에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저항, 이렇게 저항과 지지를 반복하는 파도의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 때 구름층 상단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지지 202평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했는데 상승의 한 패턴에서 어느 저항 때 부딪혔는지가 보이지가 않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의미 있는 저항 때까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봉상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름층 상단에 정확하게 오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름층 상단까지 한번 오는 흐름. 그다음에 주봉을 봤을 때는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넘어섰다가 밀렸지만 주봉에서는 이 저항대가 없는 이제 자유로운 프리존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이 종목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관련 종목이거든요. 근데 추석 때에 이제 정치인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근데 정치인 관련해서 한동훈이 좀 핫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관련 종목으로서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파스의 이 종목이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제가 그려드리는 이 박스 안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하단에서는 매수로 대응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려드리는 박스 안에서 매도 대응을 할 만하니까요. 수익을 기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동립워리포트 공략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하이테크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건설업인데요. 하이테크 반도체 설비를 공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공장을 새로 짓기도 하죠.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관련해서 신라인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하이니켈 양극재 신라인을 건설하는 부분에서도 건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하이테크 건설 종목입니다. 바로 그 종목 이름은 성도 ENG라는 종목입니다. 자, 성도 ENG 이 회사요. 영업이익이요. 작년도에 169억이 나왔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150억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900억이 불과해요. 시가총액 1000억이 넘지 않은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저평가된 종목이 앞으로의 그런 그 수주와 관련해서 좀 건설업에서 좀 결이 좀 다르죠. 일반 건설업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이테크 건설 종목이라는 부분에서 기대치가 있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차트를 보십시오. 최근에 이제 윗골이 달리고 밀렸죠. 바닥권에서 윗골이 달린 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윗골이 달리고 그런데 완전히 주가가 하락으로 밀리지 않고 점점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성도 ENG가 향해 가는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하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을 추천해서 한번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상승의 공간이 남아 있어요. 상승 공간이 남아 있는데 이 상승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종목 다시금 매수를 해도 수익을 내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금 추천을 드립니다. 5,8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업데이트 소식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미국에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하고 그리고 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매파 기조에 갔다가 때로는 비둘기파의 기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 연준 부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통화 긴축성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통화 완화적 성향의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미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반응할 것이니까 자, 미 연준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애플 아이폰 14 공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4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아이폰 관련 종목 LG 이노텍, BH, 자화전자, 덕산 네오로스 이렇게 4종목이 있는데요. 덕산 네오로스 한 종목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로스 이 종목 보시면 자, 애플 관련해서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죠. 그런데 자, 구름층 상단까지 왔죠. 제가 왜 덕산 네오로스를 안내를 드리냐면 성도 ENG의 방향이 바로 덕산 네오로스 방향처럼 가지 않을까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덕산 네오로스는 이제는 한번 정리해야 될 단계에 왔죠. 구름층 상단에 왔으니까요. 덕산 네오로스는 이제는 하단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매수 관점으로 안내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장 또 전략 중에 하나는 유로 피부과 학회 학술 회의가 개최되는데 자, 셀트리온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매수로 안내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일봉 121선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의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향후 흐름도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업데이트 소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내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까지 살펴보면서 내일장 염려는 하지 마시고 오늘 밤은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